안녕하세요. 소신 있는 투자 채널입니다. 오늘은 제가 세 번째 기업으로 메가스터디 교육을 한번 발표해 보려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들 힘드실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또 힘내시고 보유 기업에 대한 확인 한 번 더 해보시고 또 좋은 기업은 없나 이렇게 찾아보면서 지속적으로 공부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나중에 또 언젠가는 큰 수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시고 오늘도 한번 메가스터디 교육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이라는 기업이 이 엘리하이라는 초등학교 온라인 전용 이 학습 플랫폼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2018년에 시작했는데 최근에 이제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가스터디 교육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은 이제 메가패스 뭐 이런 것들 위주로 고등학교 위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입시 위주의 그런데 이제 이 기업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양한 교육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요를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메가스터디 교육은 교육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2015년에 메가스터디 주식회사 메가스터디에서 인적 분할을 해서 15년에 상장을 했고 최근에 이제 많은 기업들을 편입하기도 하고 해서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그리고 일반 성인까지 이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는 교육 기업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브랜드로 얘기를 말씀드리면 초등학교에서는 엘리하이 범위율로 아마 2등 정도로 보고 있어요. 온라인 시장에서는. 그다음에 엠베스트. 이 엠베스트가 이제 중학생인데 압도적인 1등입니다. 제가 알기로 거의 60% 70%를 점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등학교 교육이 이제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메가스터디의 이 메가패스라는 게 있는데 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면 대부분 뭐 많은 비율로 이 메가스터디의 메가패스를 끊는데요. 요즘은 고등학교 1, 2학년도 끊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학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러셀이라는 이거는 이제 기숙 학원인데 그 재수 기숙 학원이 이제 이거 말고도 뭐 양지나 서초 기숙 학원이 있는데 이 러셀이라는 거를 또 런칭을 했어요. 이건 약간 독학 기숙 학원인데 이렇게 독학이라는 게 예전에 이제 기숙 학원이라고 하면 조금 그 한정된 공간 안에서 좀 수업을 위주로 계속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식이었다면 얘는 이제 독학이라고 해서 내가 약한 부분만 조금 수업을 조금 내가 원하는 걸 듣고 대부분은 개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숙학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초, 중등 교육이랑 고등 교육이 가장 메인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직으로는 뭐 메가 MD나 뭐 로스쿨, 그 다음에 공무원, 메가 공무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쪽 성인 쪽 그리고 대학교 쪽도 이제 김영 편입학원을 편입을 해가지고 이 제일 유명한 편입학원이니까 이렇게 대학이랑 전문직 공무원 성인까지 합쳐서 그냥 성인으로 보면 되는데 이쪽은 지금은 적자 상태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200억 넘게 적자가 났는데 올해도 분기로 한 60억씩 적자가 나는 걸 보아하니 올해도 아마 이 적자를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공무원 쪽으로 진출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다음에 또 성인 쪽으로 최근에 이 코로나가 이제 다 없어지겠구나 싶어서 이런 그 컴퓨터 아카데미 학원들을 많이 그 오프라인 쪽으로 늘렸는데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조금 고정비 효과로 좀 비용이 여전히 많이 나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저는 이 성인 쪽도 뭐 적자만 면한다고 하면 영업이익 쪽으로는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쪽은 성장을 하고는 있어요. 매출은 성장을 하고 있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의 총수를 보면 한 1100만 주, 1200만 주 정도 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이제 교육 사업을 얘기를 할 때 제가 이번에는 그 리스크를 먼저 얘기를 할 건데 이거 리스크를 왜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이런 국내 사교육 시장에 투자를 할 때 가장 큰 리스크가 우리 인구 감소거든요. 최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회 문제이기도 한데 인구가 감소하는데 어떻게 사교육 시장이 증가를 하느냐 이거 여기 그다음에 어차피 나중에는 작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은 단편적으로 현재 사교육 시장은 여전히 어, 그 교육비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빠르게 증가하는 쪽이 초등학생 부분인데요. 초등학생이 보시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좀 빠르죠. 그리고 여기 코로나 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줄었다가 다시 거의 이 코로나 이전을 회복을 했고 굉장히 그래프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영어 유치원도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여전히 증가를 하고 있는 시장이다. 물론 여기는 오프라인 학원도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잘 추려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증감률이 기저가 있어서 올해 무려 21%, 작년이네요. 21% 증가를 했고 올해도 증가하는 추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리스크 쪽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면 인구 감소, 그다음에 학령 인구 감소 가장 큰 리스크죠. 그리고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매출이 가장 크거든요. 고등학생에서 나오는 매출이 가장 큰데, 근데 중요한 점은 2022년이지 않습니까? 지금이 2022년 현재 고등학생 학령 인구 수가 132만 명인데, 자, 보실 수 있어서 확대를 해보면 이 132만 명의 학생 수는 2030년까지 줄지 않습니다. 여전히 132만 명이죠. 이게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강조를 해놨습니다만 고등학생 수는 줄지 않습니다. 10년 아니고 한 8년 정도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업을 뭐 10년 이상 투자하지 않는 이상 뭐 2, 3년 만약에 보시는 거면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여기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노란색이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은 이제 줄지 않고요. 초등학생이 좀 빠르게 한 2024년부터 그래프의 기울기가 좀 가파라지기 시작하는데 초등학생 수가 먼저 줄고 있고 그 다음에 중학생 쪽으로 영향을 주겠죠. 얘들이 커서 중학생이 될 테니까 중학교가 줄고 그 이후에 2030년 이후에 고등학생 수가 굉장히 줄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2031년부터 보면 제가 2040년까지 가지고 왔는데 많이 줄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2030년까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뉴스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수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절대수로 보면 또 증가는 아니라서 여전히 여튼 이번에 또 올해부터 그 문과하고 이과하고 통합수능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어떤 재수생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어서 수능을 보는 인원 같은 경우는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줄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2018년부터는 좀 줄었어요, 이게. 이게 이제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이 앞년은 고등학생 수가 좀 줄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좀 이렇게 줄지 않는 10년이 왔어요. 현재 상태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리스크가 또 이거죠. QA 확장이 불가능한 거 아니냐. 오케이, 줄지는 않는데 뭘로 돈을 더 벌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역시 내수 기반이니까 약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걸 보고 있거든요. 영유아 교육 시장에 2023년에 진출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 지금 초등 시장이 침투율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이 첨삭 교사라고 해야 되나 그 뭐 빨간 펜 같은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한 20분 수업해 주시고 그 종이 가져오셔가지고 거기다 풀고 그랬잖아요. 애들이랑 같이. 요즘은 그게 뭘로 바뀌고 있냐면
테크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완전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코로나 때문에 좀 굉장히 더 빠른 속도로 침투율이 증가하고 있어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한번 접해 보신 분들이 이거 예상외로 괜찮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가격도 사실은 한 달에 그 학습지 같은 게 한 5, 6만 원 하는 걸로 아는데 이 온라인 강의도 한 달에 한 10만 원 초반대거든요. 근데 이게 훨씬 더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단기적으로 내년에 또 기숙학원이 하나 추가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건 서초 양재 기숙학원이 이전하는 거라 당장 큐가 크게 늘지는 않지만 그 뭐 정원수로 30% 정도 는다고 제가 알고는 있는데 기존에 그러면 이제 양재 학원을 리모델링해서 24년에 또 다시 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초등시장과 영유아시장이 여전히 증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격이 굉장히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메가패스 가격이 해마다 최소 5%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왜 이게 가능하냐? 메가스터디 교육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중등이나 고등 쪽에서는 압도적으로 점유율을 가지고 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혜자가 있어요. 그리고 뭐 고등교육으로 얘기하면 뭐 대성이나 이투스가 있지만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오프라인하고는 모르겠지만 온라인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타 강사가 거의 뭐 이 교육 학원이 어떻게 보면은 엔터사고 그 일타 강사가 거의 IP처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명의 일타 강사가 모든 수강자를 다 먹는 시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오프라인 시장 같은 경우는 이 학생 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왜냐면 교실을 무한정 키울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 온라인 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차피 제일 잘 가르치는 교사에게 배우고 싶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그 일타 강사 한 명의 모든 사람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타 강사, 즉 그 핵심 IP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메가스터디가 그게 굉장히 강해요. 대성이나 이투스에 비해. 그럼 여러분 똑같은 가격으로 뭐 가입하실 거예요? 고3입니다. 수업을 온라인 강의를 듣고 싶어요. 일타 강사 많은데 당연히 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혜자가 있습니다. 그다음 또 다른 리스크는 현우진 이적 리스크가 있어요. 은퇴한다는 말도 있고 제가 볼 때 이적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왜냐면 지금 썰로 나오는 게 뭐 계약금이 700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대성 같은 경우에 1년에 영업이익이 200억 나오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현우진이 가봤자 이거 아마 계약금이랑 연봉 감당이 안 될 거예요. 사실 너무 많은 뭐 몇백억씩 연봉을 받는다고 하니까. 근데 메가스터디는 지금 현금성 자산만 1000억이 넘게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나마 메가스터디가 이제 괜찮을 거고 또 일타 강사나 현우진 강사도 메가스터디가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타 강사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이제 그 연봉도 있지만 가장 그 수입원 중에 하나가 책이거든요. 교재를 팔아야 되는데 메가스터디의 고등시장에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책이 많이 팔린단 말이에요. 왜? 강의를 들어야지 책을 팔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굳이 내 강의를 듣는 수가 적은 쪽에 가가지고 책을 팔면 책이 안 팔리겠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적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주가가 이미 많이 반영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여전히 만약에 은퇴한다라고 이제 올해 아마 재계약할 거거든요. 지금 주담 통화를 해보면 지금 재계약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만약 은퇴한다라고 진짜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 주가는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오히려 그때가 더 기회가 아니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최근에 이거 메가스터디 교육이 이 하락장을 뚫고 한 일주일 정도 전에 한 10% 넘게 상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미리 자료를 다 준비를 했는데 발표를 미뤘다가 또 급등한 거를 제가 발표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좀 쩔어 있는 주식을 발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 왜 올랐냐면 9월 21일 날 텔레그램에 요게 돌았어요. 오프라인 강의를 듣는 학생이 단과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현우진이 3배 받고 계약했다 이런 썰이 풀려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급등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지금 어제 오늘 지난주 굉장히 주가가 다 하락했잖아요. 우리 시장 자체가.
그래서 메가스터디가 같이 빠졌거든요. 물론 조금 덜 빠지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를 다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킬링 캠프가 현우진이 파는 모의고사 그 모의고사 6회 분량이 있는 책인데 이 가격 보십시오. 올해 6만 6천 원에 팔았거든요. 해마다 이렇게 가격을 10%씩 올리고 있어요. 이게 정말 혜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사교육비 억제 정책이나 뭐 시대 인재 이슈가 있긴 있는데 뭐 사교육비는 뭐 제가 볼 때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여기에 정부가 신경 쓸 시기는 아닌 것 같고 메가패스 같은 경우에 이게 1년에 89만 원이거든요. 여러분들 오프라인 단과관 가격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대치동에 수학이 거의 평균 50만 원입니다. 영어가 40만 원이고 주 3회 3, 4시간 하는데 한 달 가격이잖아요. 근데 이거 1년에 89만 원이니까 이게 영향받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물론 오프라인은 영향받을 수 있겠죠. 메가스터디도 오프라인 학원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시대 인재 이슈가 있는데 이거는 뭐 최상위권으로 오프라인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데 온라인 쪽에 제가 진출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쉽게 진출해서 메가스터디의 점유율을 갉아먹기가 쉽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얘네들 1등급 위주긴 한데 사실은 온라인 강의가 제가 볼 때는 1등급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메가스터디는 약간 2등급, 3등급, 4등급 이런 학생들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튼 이런 리스크는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이슈를 좀 살펴보면 이게 1년 동안의 메가스터디 주가인데 최근에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거든요. 제가 이제 이걸 미리 이제 자료를 만들어 놓고 이제 제가 이제 투자 모임에서도 발표하고 그랬는데 이제 영상을 안 찍은 이유는 이게 갑자기 올라가지고 영상 찍게 그래서 안 찍었다가 다시 찍기 시작합니다. 제가 시총 8천억 정도 되니까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고 지금 이제 손성은이 대표이사의 이름이에요. 손준이라는 사람의 동생인데 손준이 사실은 메가스터디 교육을 만든 사람이죠. 사회 쪽에 유명한 강사였고 지분 매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때 김정아가 이제 손성한 대표이사의 와이프고 근데 갑자기 김정아님이 여기 그 고점 10만 원대 지분을 굉장히 많이 매수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표이사가 어, 평당가 7만 4천 원에 8억 그 아내분이 평당가 8만 8천 원에 23억을 사셨어요. 굉장히 물리셨죠. 지금 이제 7만 원이 안 되니까 주가가. 그래서 대표이사랑 그 대표이사의 아내분이 샀다는 거는 호재이기 때문에 좋게 보는데 이분의 산 거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요. 이거 MBK 지분 인수 알고 산 거 아니냐 이런 게 있는데 한 3개월 정도 요 갭이 있긴 한데 알고 사신 건가? 이 부분은 조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3월부터 산 거라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아니라면 아내분이 너무 주식을 잘 못하는 거 아닌가 고점부터 사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물리셨고요. 그다음에 이때 이제 현우신 은퇴 이슈가 터져서 주가가 굉장히 한 20% 넘게 조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기다가 MBK 지분 인수 공시가 7월 26일 나왔는데 미리 아신 분들이 좀 사기 시작한 것 같고 이때 좀 소문 퍼졌겠죠. 근데 이제 결국은 결렬됐죠. 결렬되고 다시 원래 상태로 왔고 또 이때 하필 피델리티가 한 7%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5%까지 지분을 줄였어요. 잘 줄였네. 근데 이 피델리티는 굉장히 오래 이 메가스터디 교육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전체적으로 제가 어디 글들을 좀 찾아보니까 메가스터디 교육뿐만 아니라 피델리티 자체에서 대부분의 그 지분을 많이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메가스터디 교육이 꼭 나빠서 줄은 건 아닌 것 같고요. 현우준 이슈는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제가 메가패스는 타격을 크게 안 받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승범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일타 강사가 이적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와는 좀 다르다. 지금은 일타 강사의 라인업이 갖춰져 있는 상황이고 현우진 강사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거기를 아마 이적을 시켜오든지 아니면 새로운 강사를 키울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주가 조정을 받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메가스터디 교육의 이 플랫폼의 힘을 믿는다면 한 2, 3년 보면 또 회복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패스가 단기적으로 빠질 그 학생들이 대성으로 갈까? 이거는 조금 저는 의문이에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왜 그러냐면 고등부 시장이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뭐 오프라인은 뭐 여튼 뭐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학원들이 뭐 난립해 있긴 한데 이 기숙학원 같은 경우에 이 마진율이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숙학원 같은 거 좀 잘 찾아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온라인이 이제 중요한데 메가패스가 중요한데 이게 이제 제가 그 Q의 성장을 보고 있는 게 기존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만 봤다면 제가 조카들한테도 물어보니까 고등학교 1, 2학년도 지금은 대부분 다 가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또 Q가 확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50% 정도 성장했고 올해도 20%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1년에 4위였던 스카이 에듀가 또 폐업을 해서 이거를 그대로 메가스터디가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제가 대성 쪽 분석해 놓은 거 보니까 많이 안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혜자가 있고 메가스터디를 많이 넘어오면 넘어왔지 이투스나 대성에서 뺏어가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제가 그리고 일타 강사 쏠림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가격도 사실 메가패스가 제일 비싸고요. 이거 원래 이제 대성이랑 이투스도 굉장히 좀 더 싸게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올렸거든요. 근데 메가스터디가 계속 1등 기업이 가격 올려주니까 얘네들 편하죠. 사실 따라 올라가면 되니까. 그리고 이게 1타 강사 라인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이제 현우준이 은퇴를 하냐 안 하냐 이 이슈가 있고 기존의 과탐 쪽에서는 좀 안 좋았는데 이투스에서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1타 강사가 이거 최근에 이거 신문 기사 찾아서 보시면 여기 1타 강사 순위 있는데 그냥 메가스터디가 거의 다 잡았다 보시면 돼요. 영어에서 조정식이 좀 밀리는 게 있는데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수학 그 다음에 그 국어랑 과탐 이쪽이 중요하거든요. 영어가 왜냐면 그 절대평가식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조정식이 2등이긴 한데 대성이 더 좀 인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다지 강사랑 또 이지영 강사 얘는 또 이투스예요 이지영 강사님이 근데 이제 이다지 강사가 또 유명하고 그다음 과탐 쪽에 거의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또 지구과학이 일반 그 이과 학생들이 거의 굉장히 많은 비율로 선택하는 건데 뭐 압도적이잖아요 여기도 그리고 화학이나 물리도 그렇고 그 생명과학도 뭐 이 백호 강사님도 유명하시거든요. 그래서 현우진 한 명 빠진다고 해서 과연 정승재나 뭐 이 한석원 이 선생님을 보고 이투수나 대성으로 간다? 다른 쪽이 너무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투수도 지금 좀 안 좋고 해서 분명 해자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제 최근 이슈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피델리티가 지분을 계속 매각을 했는데 최근에 좀 멈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또 괜찮은 것 같고 투자 아이디어로 넘어가 보면 제가 이제 이 기업을 좋게 보는 이유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뉴스 아직 9시 뉴스에 뭐 우리나라 뭐 경기 침체다 인플레 이거는 아직 미국보다는 심하게 뉴스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본 게 우리나라가 한 4%대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이렇게 인플레 오기 시작하면 아마 가처분 소득 줄어들게 되고 경제 어렵다 이런 뉴스가 이제 도배될 거예요, 조만간에. 지금 자산 가격이 굉장히 또 많이 떨어졌잖아요. 부동산이랑 주식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부동산이 떨어지면 여러분들 우리 그 주머니를 그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머니를 줄일 때 뭐를 가장 늦게 줄인다? 교육비는 가장 늦게 줄이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메가스터디를 좋게 보고 있고 또 최근에 뭐 러시아 뭐 전쟁 뭐 여러 이슈들 해가지고 원자재가 급등하고 있고 뭐 에너지 가격 급등 등이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는 조금 그래도 괜찮은 것 같긴 하지만 인플레랑 전혀 연관이 없어요 연관성이 물론 주가는 같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반등 줄 때 가장 빨리 반등 주지 않을까 싶어서 요 기업을 가지고 왔고 매출 성장성이 아마 올해 3Q에 굉장히 YOY로 한 20% 넘게 성장할 겁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그 여기 제가 자세히 적진 않았지만 그 선수 수익 쪽이 그 재무제표 보면 나와요. 선수 수익이 뭐냐면 그 고등학교 메가패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1년치를 미리 납입을 해버리잖아요. 1년치를 납입해가지고 이 애들이 그거를 환불을 할까요? 그 80만 원짜리를 엄마한테 욕먹으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얘네들 매출 인식이 어떻게 되냐면 미리 받고 한 달마다 그거를 끊어가지고 매출 인식을 하는데 그러면 그 매출 인식이 다 되기 전까지는 부채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채 항목에 그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대충 확인해봐도 아 매출 성장성을 어느 정도 가늠이 가능하거든요. 고등학교 시장 메가패스 그 점유율 그 메가패스 비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적으로 제가 이제 양지 기숙학원이랑 24년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개원하면 24년 기준으로 이게 이 기숙학원 여러분들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300만 원씩이에요 한 달에 10개월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 신규 학원이 1000명이 넘어요 캐파가. 그럼 이거 계산해 보면 360억입니다. 매출이 이 기숙학원 하나로. 이게 시설 투자가 공시가 그 2021년에 667억짜리예요. 그래서 이 667억짜리로 1년 동안 나오는 매출이 360억이고 마진 30% 잡으면 108억 영업이익 나오니까 일단 6년은 돌려야지 나오긴 하네. 여튼 이게 뭐 시설 투자에 대한 내용이 감가상각비에 들어가겠지만 여전히 뭐 매출 쪽으로 보면 굉장히 증가할 거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압도적인 점유율 1등이기 때문에 가격을 계속 올릴 수 있다. 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안전마진 쪽으로 좀 보면 얘네들이 부동산이 장부가면 1,500억이에요. 이게 이제 MBK 지분 인수할 때도 이 얘기가 좀 나오긴 했는데 이 장부가가 1,500억인데 이게 보면은 대치동에 건물이랑 땅, 학원, 뭐 서초동, 상계동, 노량진 이쪽에 또 비싼 땅들 아닙니까? 이게 1,500억이 장부까지 뭐 2,000억이 넘어갈 거예요. 부동산이 많이 올랐을 테니까. 그래서 뭐 대충 2,500억, 2,000억 잡아도 현금성 자산만 또 1,600억 있거든요. 합치면 뭐 한 4,000억 가까운 내용 그 자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총이 아까 제가 8,000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희비 같은 거 없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 물론 이제 이거는 안전 마진 그러니까 하락기 때 안전 마진 볼 때 보는 거긴 한데 이거 4,000억에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이 얘네들이 업이 4,000억 밸류를 받을 업이냐 이게 올해 영업이익이 1,400억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다음 순이익이 제가 아무리 작게 나와도 저는 1,000억 넘게 나올 것 같거든요. 단기 순이익이 1,000억 나는 회사인데 4,000억 밸류 이게 좀 안 맞잖아요. 물론 이제 이거 제외하고 영업이 그 순이익에 대한 것만 보면 8천억 시총에 1,000억 순이익이니까 내년에 또 성장할 거고. 그래서 괜찮다. 뭐 퍼 10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오해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뭐 EPS 성장만 먹는다 하더라도 나쁘지 않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배당도 많이 줍니다. 배당을 보면 배당 성향이 제가 대충 계산해 보면 2020년에 이렇게 그 실적이 조금 안 좋았을 때도 배당 성향을 높여주면서 배당금을 줬거든요, 많이. 그래서 가장 뭐 한 평균 한 27%는 줄 것 같고 지금 시총 8천억 기준으로 제가 순이익 한 995억 잡았는데 그럼 배당 수익률이 3.3%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순이익이 더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물론 시총이 지금 좀 올라서 좀 아쉽긴 한데 괜찮다. 배당도 받는 괜찮은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는 이런 정도면 될 것 같고 다음에 뭐 사업 분야는 고등 분야 있고 중등부 엠베스트 1등이고 초등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제가 아까 기존 학습지에서 에듀테크라고 해서 학습 기기를 팔면서 판 다음에 한 달에 그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재밌는 것들이 많거든요. 애들이 볼 만한 것들이. 왜냐면 여러분들 아이들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쓸데없이 유튜브 보여줄 바에야 이런 거 재밌는 게임하면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거를 틀어주는 거 훨씬 더 부모들이 원하거든요. 이게 약간 뭐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는데 그걸 다음 단계 넘어갈 때는 뭐 덧셈을 해야 된다든지 그건 물론 굉장히 저학년 쪽이 이런 내용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컨텐츠가 있고 또 고학년 쪽으로는 이 메가 같은 경우는 그게 있어요. 그 영재반이 있어가지고 그 뭐 평을 들어보면 지금 이게 보시면 밀크티가 점유율 1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선조교육 거거든요. 얘네들이 조금 이제 저학년 쪽으로 좀 좋고 LEI가 고학년으로 괜찮은 것 같다 이런 평들이 많아요. 이게 훨씬 늦게 진입했는데 점유율을 굉장히 빨리 늘리고 있거든요 지금.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에듀가
굉장히 선점하는 회사였는데 얘네들이 지금 거의 적자 상태고 점유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쪽이 아직은 경쟁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 만약에 뭐 치킨 게임이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근데 돈이 많아요. 메가스터디 교육이 결국 치킨 게임을 하더라도 남는 건 이쪽일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왜냐면 제가 아까 그 영업이익 얼마나 많이 버는지 그리고 그 현금성 자산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유재석 TV 광고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그 마케팅 비도 보면 메가스터디 교육이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점유율이 올라가는 거고. 보시면 메가스터디 교육이 여기 요 파란색인데 그 매출액을 보시면 학습지 매출액이 스마트 학습지 매출액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아이스크림 매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조금 이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주담 이야기로는 뭐 LEI가 뭐 22년 Q까지 30% 성장했다니까 YOY로 뭐 성장할 겁니다. 저는 좋게 보고 있고 경쟁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용유화 진출할 거고 뭐 윙크가 있는데 이쪽 이제 내년에 제가 전화해 보니까 내년 4월에 런칭한다고 하더라고요. 내년 4월 목표고. 공무원 시장은 제가 아까 적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내년에 제가 기대하는 거는 지금 고정비효과 때문에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고정비만 넘어서서 적자만 줄여도 저는 내년에 영업이익 여기서만 240억 넣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도 괜찮다. 그다음에 그 메가 공무원이라는 송인 쪽도 매출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매출이 증가하면 고정비 대비 그 영업이익을 줄일 수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 얘가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이 매출 증가이기 때문에 저는 뭐 계속 이 부분은 확인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를 뭐 자세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출이 보시면 이거 뭐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에요. 이게 이제 분기별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보시면 영업이익이나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 분기별로 보시면 제가 색깔로 보시면 2020년에 조금 안 좋았죠. 코로나 때문에. 이 오프라인 학원의 고정비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프라인 학원을 운영비는 계속 들어가는데 학생들이 빠져버리니까 좀 기저가 이렇게 좀 안 좋았고, 아니 기저가 아니라 2020년이 안 좋았고, 2021년에 기저가 안 좋았다 보니까 보시면 뭐 YOY로 거의 뭐 50% 가까이 성장을 했고, 올해도 2분기 동안 20% 넘게 성장을 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매출을 좀 뜯어보면 이거 이제 사업보고서에 다 있습니다. 뜯어서 여러분들 노가다 하시면 다 볼 수 있고요. 어디가 많이 성장했냐? 작년에 제가 50% 성장했다고 했는데 초등 중등이 거의 뭐 보십시오. 성장률 보십시오. 합쳐서 보면 거의 뭐 60%, 70% 성장했어요. 올해도 30%. 그래서 주담 이야기가 맞아 들어가고 있죠. 초등만 해도 뭐 그 결제액이 30% 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지금 그 확장성을 보고 있고 내년은 용료가 들어와요. 물론 내년에 용료화 쪽에서 바로 영업이익이 난다는 보장은 없지만 단기 이제 또 Q의 확장성을 이 용료화 성장이 초동 성장이 끝나면 용료화 쪽으로 또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고등 쪽도 뭐 학생 수는 늘고 있지 않지만 프라이스가 늘고 있기 때문에 또 점유율도 뺏어오고 있고 2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인도 매출 성장하고 있죠. 이렇게 잘. 그래서 그 매출의 총 그 비율로 보면 성인 쪽이 크진 않지만 저는 이제 고정비 효과를 넘는 BEP만 넣어주면 내년 240억 영익을 벌어들이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저는 그걸 좋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비율이 가장 높은데 여기 보시면 초등학교 올라오는 비율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초등학교랑 중학교, 고등학교 쪽이 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계절성이 조금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합쳐보면 계절성으로 여기 이 2Q랑 3Q가 잘 나오고요. 특히 3Q가 제일 잘 나오고 1Q, 2Q가 매출이 좀 안 나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2Q, 그 4Q 때 수능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학원이 비게 되고 1Q 때도 마찬가지로 그 학원 시작이 겨울방학 때 좀 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고요. 이제 매출로 보면 3Q가 가장 성수기인데 이제 3Q 실적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그 내용을 시장에서 다 알기 때문에 얼마나 제가 영업이익률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기대하고 있고요. 근데 뭐 그게 잘 나온다고 해서 꼭 주가는 가는 건 아닌데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나중에 주가가 반등할 때 얼마나 애들이 올라줄까 그런 부분을 조금 유심히 관찰해 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또 좋은 게 이 그 프리캐시 플로우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게 단기 순이익 대비 프리캐시 플로우가 잘 나온다. 그거 왜 그러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이 삼각대가 굉장히 많아요. 뭐 분기에 막 이렇게 지금 170억씩 상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거의 500억 넘는 아니 500억이 아니지. 뭐야 이게 700억 가까이 그 영업이익단에서 사실은 실제로 나가지 않는 돈이니까 이그 영업 현금 흐름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프리캐시 플로우가 보시면 그 단기 순이익 대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제가 뭐 여기다 그려놓긴 했는데 프리캐시 플로우를 뭐 버틀러로 보면 더 잘 보일 것 같아서 여기 보시면 뭐 장난 아니죠 최근에 2021년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현금성 자산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1650억 그 부채도 없어요. 단기 차입금도 거의 없고 그 다음에 기타 단기 부채가 뭐 한 300, 한 50억, 300, 한 50억 수준인데 보시면 뭐 현금성 자산이 장난 아니니까 굉장히 이걸 제외하더라도 1600억이 남으니까 굉장히 뭐 안전한 기업이고 그 다음에 압도적인 1등을 하는 브랜드를 그 사교육 브랜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스를 올릴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짧게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거 영상을 제가 리뷰를 저도 해보다 보니까 너무 뭐 길게 제가 뭐 1시간 넘게 하는 영상들이 있어가지고 지루하실 것 같아서 좀 짧게 했고 세부적인 것도 여러분들 또 사업보고서에 잘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여러분들 이 아이디어를 보시고 괜찮으면 한번 뭐 더 공부하셔서 투자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건 저의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저의 생각에 너무 물들지 마시고 직접 판단해 보시고 뭐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예, 그럼 요즘에 장이 너무 힘든데 여름 타이틀간 계속 시장에 남아 계시면서 공부하시고 언젠가는 굉장히 좋은 또 시절이 올 거기 때문에 계속 시장에 남아서 대응을 잘 해주셨으면 그래서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부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도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